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의 최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6월달 지선이 있었었죠. 지선 있었죠. 오늘 다 빨강빨강이던데? 너무 다 빨강빨강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는 파랑이더만. 아,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색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강빨강하신 분 중에 또 제가 또 서울에 사니까 네. 그분이 내걸었던 공약 같은 거 알려줄 수 공약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나왔죠. 좀 제일 정리 눈에 좀, 띄는 네.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경비를 오. 완화해서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 뭐. 잠깐 시켰는데 너무 장황하게 읊어주시네. 아, 재개발, 재건축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이거 공약 가능한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인가? 일부는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비 계획에서 구역 지정까지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5년 네. 걸리는 걸 3년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15년 봅니다. 지켜볼 거예요, 내 눈으로. 자, 첫 번째 사연은 집 고민에 머리 빠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서울시 전세금에 허덕이는 1인입니다. 현재 6억 6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높은 전세금과 대출이자에 부담이 되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금은 최대 5억 원인데 아래 세 가지 중 어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서울 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전세, 2번 서울 내 신식 빌라 전세, 3번 하남 위례 미사 아파트 전세. 이렇게 딱 주셨어요. 아, 누님 가슴 아프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어요. 탈모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비슷해요, 소장님. 탈모 있어요? 탈모 말고 나 출퇴근 때문에 저도 사실 서울에 꼭 집이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대출 이자가 솔직히 좀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라 부담되죠?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고민되네요, 진짜. 네. 6억 6천에 이제 네. 자금이 5억이고요. 그럼 나머지 한 1억 6천이 대출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 마음대로 하세요. 아, 뭐야. 왜냐면 이게 전세기 때문에 네.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통도 좋고요.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에, 뭐 힐스테이트에 새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네. 싶어. 네.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결국에는 돈에 막히거든요. 전세금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세금이 떨어진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없어? 전세금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언제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그게 얼마나 가느냐. 얼마 안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얼씨구나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전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네. 오히려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면 네.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되면 오히려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은 더 오르고요. 서울에 입주 물량 부족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주택은 네. 그거 사용하신 분들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물 안에 있다가 탁 나오면 이제 이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내가 들어갈 집은 없고 집주인한테 올려주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더라도 많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네. 저는 이분이 고민되는 게요. 네. 대출이 1억 6천인데 앞으로 더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뭐 금리가 낮으니까 그 까일 거고 1억이든 2억이든 네. 3억이든 몇십만 원 되지 않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한참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말 2022년 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했고요. 내년에 더 올라가면 그냥 7%막 이렇게. 6% 7%갈 수도 있어요. 안 네. 가면 좋겠지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출을 굉장히 늘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그렇다면 네.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통, 네. 나는 역세권, 어느 지역 역세권을 해야 돼. 두 번째 교육. 1인이면 뭐 교육은 좀 우선순위가 이제 네네. 뒤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는 새 아파트가 원한다. 대단지를 원한다. 무슨 브랜드를 원한다. 편의시설을 원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1, 2, 3, 4, 5, 6, 7, 8을 정한 다음에 네. 내가 정한 우선순위 1, 2, 3번 정도만 만족하도록. 이분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 가지. 만약에 2번 신축 빌라를 전세를 선택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전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전세금을 온전하게 잘 받을 수 있느냐. 전세 사기당하면 그렇죠, 안 그렇죠.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아.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잡고 있느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더 앞서서 뭔가 대출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 대비 내 전세금과 내 대출금 합이 7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하지 마세요. 굳이 네.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세집을 구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네. 전세권이라고 있는데 권? 네. 우리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은 달라요. 네. 전세 계약은 아. 그냥 계약서 쓰는 거고요. 네. 전세권은 우리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요 전세권 설정한 금액은 내 거야. 돈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설정 비용이 들어가. 금액에 따라서 몇십만 원 집 정도 금액에 들어가요. 따라서?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끌쩍지근해. 그렇죠. 이거 굳이 내 집에 왜냐면 등기부 등본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돈이 들어가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입신고하고요. 대항력을 갖추는 거죠. 대항력이 뭐냐면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싫어. 내 전세금 받을 때까지 나가기 싫어. 못 나가라고 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주민센터 가서 이제 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때문에 네. 굳이 전세권 설정이 뭐 돈 들어가고 싫다는 분들은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꼭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대출금이 있는 빌라는 좀 피해야 된다. 세 번째, 시세를 좀 잘 알아봐야 돼요. 시세. 빌라 같은 경우는 사기 네. 사건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한 군데만 들으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 부동산 좀 들러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오. 가격이 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억 정도인데 뭐 3억 부르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 신축 전세를 갈 때에는 빌라는. 네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3번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우리 네. 윤정 씨처럼 서울 도심에 꼭 살아야 돼. 네. 라고 한다면 서울의 신축은 또 전세 가격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구축으로 가서 네.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네. 살아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프리랜서야. 서울에 한 2번 정도만 왔다 갔다 편한 시간에 가도 돼라고 네. 한다면 좀 외곽 지역에 깨끗한 신도시 그런 지역에 이기 신도시들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전세 좀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네. 자, 두 번째 사연 카사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020년에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 리츠에 입주했습니다. 올해 5년 조기 분양 예정이라는데 주변 시세도 그렇고 제 능력으로는 분양을 받는다 해도 대출이 문제네요. 정부에서 DSR 인가를 많이 규제해서 대출 외에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임대보증금이 대출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어서 되게 막막하신데 이걸 같이 투자로 봤을 때 무조건 분양받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가슴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대출 얘기 나오니까 먹먹해.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네. 진짜 부동산 보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대출은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네. 이 공공 임대 리츠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 리츠. 아파트 이름이에요? 일단 우리가 아파트 이름은 아니고. 아니. 아 이거 너무 어떡하지? 당황하셨는데? 아 진짜 당황스럽네. 리츠. 리츠 네, 이제 뭐예요?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루츠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간접 투자의 방식이에요. 투자금을 모아서 네. 투자한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뭐 네. 이렇게 수익을 배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리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자, 리츠는 임대 리츠가 있고요. 네. 공공 임대 리츠가 있는데 임대 리츠는 이제 네. 직접 주택을 지어가지고 매입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사람은 공공 임대 리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 다음에 네.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네.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하고요.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해서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5년 조기 분양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10년이었는데 네. 이게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투표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 5년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는데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이야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쵸. 10년 기다리기 싫다. 나 5년 만에 그냥 빨리 좀 전환하자. 근데 이분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마저도 주변 시세 대비 좀 낮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 시세가 이렇게 오르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5년 전 가격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는데 네. 이분이 현대 엔지니어링인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묻냐면 이분이 자꾸 DSR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대출 규제라고 한다면 LTV 규제가 있고요. LTV는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집값이 있으면 몇 프로 정도 10억 집에 LTV가 70%면 7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60%면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좀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네. 생애 최초 주택 네네네. 구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완화를 해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60%까지 해준다. 물론 실수요자에 한해서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는 뭐 50%까지 해준다, 뭐 60%까지 해준다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는데 DSR에 대해서는 완화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DSR이 뭐냐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네. 상환할 수 있느냐의 능력인데 기존에 DTI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DTI가 있는데 한층 더 강화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네.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나머지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내는 것만 DTI는 계산을 했는데 DSR은 기타 대출도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내 연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연소득이 일단 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9천만 원도 부담스럽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연소득을 또 갑자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DSR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기간을 좀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을.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5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30년 상환, 40년 상환으로 하면 40년이 월 내는 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길게 해서 대출 한도액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행에 가셔서 풀 땡겨? 네. 아니. 이거 땡기면 안 되고. 그럼.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네.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연소득은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 좀 상품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좀 그 대출 담당자가 네. 좀 합리적인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래서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동탄 당연하죠. 2신도시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고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전환하셔서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줄 거니까 이게 대출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졸라매고 여행 좀 안 가고 외식 좀 안 하고 네. 또 갑자기 우울해지네. 네, 안 울어요. 네. 안 울어요. 네. 무리는 하지 마시되 먼저 대출 상담을 받고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소장님이 바로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읊을 필요는 없는데 우울하지 않게 마음 멘탈 잘 잡으시는 걸로 결정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의 사연 직장인들의 마음이 뭔가 뭐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대출이자 때문에 나도 힘든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니 해도 내가 제일 힘들어 지금. 자, 모든 부동산의 고민을 다 풀어드리고 싶은 최윤정 책임과 우리 소장님이시니까요. 사연 많이 URL로 보내주십시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부동산 고민이 머니. 머니.